코스맥스에서 해외 고객사들 위주로 전략 마케팅 팀을 이끌고 있는 전략 마케팅 팀장 노정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소비자 심리 전환과 롱제비티 그리고 웰니스에서의 뷰티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관세청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라 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핵심만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기준의 자료인데요. 작년 기준 글로벌 뷰티 시장의 규모는 728조의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3년간의 성장률은 약 5.6%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었고요. 그중 일단 주목해야 될 거는 불변의 1위 시장 역시 미국입니다. 지금 148조의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각각 2위, 3위, 9위 시장인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스킨케어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 스킨케어 시장이 31% 정도, 32%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상회하는 스킨케어 시장을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미국 시장을 잠깐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스킨케어가 지금 약 25% 정도인데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베스와 향수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K뷰티 하는데 실제로 수출 실적은 어땠는지에 대한 장표입니다. 올해 26년도에 4월까지의 누계로 K뷰티 수출 현황을 지금 장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전년 대비 12%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올해 4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24% 성장으로 또 한 번의 신기록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미국이 수출 40% 증가를 하면서 저희 성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가장 큰 수출 유형은 스킨케어로 지금 38%의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들은 사실은 전체 수출액 규모로 보시자면 약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요. 좀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시장은 영국 그리고 폴란드 성장률을 보시면은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키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론제비티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도화된 고기능의 스킨케어 제품이지만 조금 더 세포 단위까지도 저희가 좀 미리 노화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과연 미국 시장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그런 개념적인 부분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좀 설명을 드리려면 2020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 겪어보지 못했던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었는데요. 이 시기에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으로 또 막 많은 부분들이 또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이 민감성 피부에 대한 약간 고민을 호소를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도 가중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 유로모니터에서 발행했던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젠지 세대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포함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로 지금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건강, 안전,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극심해지던 시기에 대두되었던 트렌드 키워드가 바로 홀리스틱 웰빙입니다. 그냥 웰빙이 아니고 정말 포괄적인 전체의 웰빙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격리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동, 피부 관리, 명상 등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안해도 내 스스로 건강한 루틴을 만들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단순한 습관이 아닌 나만의 리추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즈음부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인센스라고 향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멘탈 케어를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문제라면 문제랄까, 코로나 종식이 선언된 이후에도 미국 내 사회적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는 사람들의 기대만큼 회복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는 24년, 25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란과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올해 5월 8일, 그러니까 불과 몇 주 전이죠.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개한 설문에 따르면 194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웰니스 카테고리는 여전히 지출 확대 의향이 유지되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좌측에 보시면 화면에 2년 전인 2024년의 시기에는 고물가와 생활비 압박을 가장 크게 체감했었고, 이 시기의 소비 키워드는 절약, 가격 효율, 가성비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소비자 관심은 단순 가격 부담을 넘어서 경제 불안과 심리적 스트레스 영역으로 확장되어 소비자들은 이제 스트레스 회복, 멘탈 케어, 수면, 셀프 케어 같은 웰니스 영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이 웰니스, 론제비티 같은 키워드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웰니스는 단순 트렌드를 넘어서 우선순위 소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일한 미시간 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84%가 웰니스를 삶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응답했고요. 닐슨 조사에서도 웰니스는 유일하게 지출 확대 의향이 유지되는 카테고리로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 소비자는 외식, 패션, 기타 소비는 줄이더라도 건강, 웰니스, 자기관리 영역만큼은 소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 소비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 가능한 영역에 집중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웰니스라는 메가 트렌드, 그리고 미국 소비자의 심리 변화가 스킨케어 시장, 또 전체적인 뷰티 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과 피부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소비자들이 운동, 수면, 식단, 멘탈 케어처럼 스스로 관리 가능한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피부 역시 단순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텔에 따르면 전체 페이셜 스킨케어 사용자 중 약 61%는 수면, 식습관, 스트레스 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하여 피부 상태가 악화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화장품 업계 입장에서는 질문은, 그래서 실제로 미국 소비자 피부 고민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라고 물어보시겠죠? 최근 미국 소비자들은 피부 고민을 인식하는 언어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름 제거, 리프팅, 미백처럼 눈에 보이는 증상 중심의 접근이었다면, 최근에는 피부 회복력, 장벽 강화, 염증 관리, 마이크로바이옴, 스트레스 회복처럼 보다 생물학적, 기능적 관점으로 피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나름 핵심이라고 생각할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런제비티란 단순히 저속노화 스킨케어 기작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며 그의 영향을 받은 뷰티 관점이라고 보심이 맞겠습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간혹 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생각도 일부분 들기는 합니다. 그럼 과연 미국 시장에서는 이 런제비티 키워드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소비자에게 더 공감이 가능한 언어 전략의 선택입니다. 돌고 도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제품에 적용되어 마케팅되는 예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한 언어로 보통 이제 콜라겐 뱅킹, 장벽 보존, 초기 노화 예방과 같은 키워드들을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보통 인디 브랜드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접근으로 지금 화면에 일부 제품들의 예시를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두 번째로 보여드리자면 과학적인 접근으로 한국 스킨케어와 조금 더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 실제로 민텔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85%가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NAD, PDRN 등 바이오테크를 기반으로 노화의 근본 원인부터 타겟팅하는 예방 중시 관점의 스킨 런제비티 클레임 및 독점 기술 원료 기반 나래티브를 진행하는 브랜드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영역으로 소비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글로벌사들과 그 브랜드들 위주로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다고 느낄지언정 미국 시장 내 관심은 확실히 증가하는 것이 스페이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NYSCC의 서플라이어스 데이에서 최초로 K-뷰티 이머시브라는 유료 세션이 생성이 되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도 이제 코스맥스도 이제 이 연사 중 하나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저희에게 요청 주셨던 키워드가 NAD 플러스 PDRN 엑소좀, 스피큘 등 K-뷰티에서부터 시작된 약간 바이럴한 그런 효능 성분들에 대한 주제를 요청을 주셨고요. 실제로 NAD 플러스 그리고 PDRN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뜨거운 질의응답이 오고 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메이크업에서의 스키니피케이션, 다시 말해 고효능 스킨케어 기능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상 수치로 증명하는 스키니피케이션 2.0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트렌드는 소량의 스킨케어 성분과 저자극 임상만 진행되었던 이전의 스키니피케이션 1.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에서 이 1.0에서 단기 임상을 통해 측정 가능한 피부 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적용 예시로는 스킨케어 성분이 포함된 스킨 틴트, 세럼 컨실러 등의 제품들이 있으면 특히 미국 틱톡에서의 인기 상승폭이 전년 대비 약 230% 증가로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틱톡에서의 연관 해시태그를 보면 트리트먼트를 연상하게 하는 트리트, 그리고 안타에이징, 랩 테스팅, 스킨 베네피츠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의 제품은 YSC 뷰티의 와이드 웨이크라는 제품으로 현재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K-뷰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테고리죠. 바로 선케어입니다. OTC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아마존에서 굉장히 바이럴했던 많은 제품들이 사실은 그 모멘텀을 좀 잃는 약간 좀 아픔이 있었기는 했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의 선케어 제품들이 미국 시장의 전반에서의 소비자들에게 사용감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다는 점입니다. OTC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허들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느꼈는데요. 바로 미국이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다 보니까 오는 그런 페인 포인트입니다. 미네랄 선스크린이라고 부르는 무기자차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백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탁감을 저희는 톤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톤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니즈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흑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라틴 계열처럼 조금 다소 상대적으로 어두운 피부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백탁감은 제품을 기피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용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미국 선케어 소비자 중 약 35%는 백탁 없는 투명한 포뮬러가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NYSCC 서플라이스 데이에서도 다수의 원료사들이 새로운 이노베이션으로 SPF를 조금 더 투명하게, 조금 더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들고 온 것을 저희가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뭐 준비된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거의 한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OTC에서 새로운 성분을 지금 허가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BEMT라고 부르는 성분인데 이런 새로운 성분의 공식적인 승인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 심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참고로 코스맥스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처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 비하면 아직도 일상적으로 선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제품의 다양성 면에서는 또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케어를 위한 선케어 제품보다는 SPF 기능을 포함한 퍼스널 케어 제품의 사용 경험에서 이게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화면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8%의 미국 성인분들이 SPF 기능이 추가가 된 퍼스널 케어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SPF 기능이 포함된 스킨 틴트,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부터
이제 SPF가 들어간 립밤, 틴티드 립밤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제품 구성과는 조금 다른 다양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마 최근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헤어케어가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얼타뷰티에서는 이제 한국 헤어케어 브랜드를 연초에 13개를 추가로 유치를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제 소비자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미국의 헤어케어 시장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종과 그에 따른 모질의 차이로 굉장히 세분화된 제품과 브랜드 포트폴리오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포용성을 중심으로 마케팅되고 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 메이크업에서와 같이 스킨케어적인 원리, 성분, 그리고 제형을 차용한 스킨 파스트 헤어케어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개월간 두피 특화 제품을 구매한 비중이 약 56%에 달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고, 특히 스킨케어 제품들을 통해 익숙한 성분들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미국 시장의 그런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성을 저희가 체감하고 그걸 공감하면서 개발하기라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메이크업 하나의 예로 들자면 미국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추구미가 뭔지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공감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헤어케어도 비슷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내 모질이 흑인분들만큼 코일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직모가 더 많은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이런 두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한국 헤어케어 브랜드들이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로 두피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획일화된 처방으로 다양한 소비자들께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스맥스에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에만 지금 오피스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모질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마치기 전에 그냥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장을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주 NYSCC를 굉장히 좀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소코글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K뷰티의 커뮤니티,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공신력이 좀 있는 기관이라고 좀 보여지는 곳인데요. 창업자 샬럿 초 님도 본인의 자담회에서 지금 같이 공유를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해주셨지만 많은 K뷰티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시면서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하는 것을 굉장히 좀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요. 미국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도 브랜드 로열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 본인이 어떤 계기로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는지, 어떤 가치관을 전달을 하는지, 이 브랜드의 스토리텔링과 브랜딩, 앞서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브랜딩이 아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브랜딩이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그 공감이 다시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생성하게끔 만들고 이 자발적인 커뮤니티 내에서 다시 이제 소비자들의 팬덤과 이 팬덤이 장기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첨언을 드리자면 다양성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임상으로 뒷받침되는 다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K뷰티 브랜드들이 미국을 바라보시면서 지면 모델이나 이런 광고 촬영을 하실 때 흑인 분들이나 이제 라틴 계열의 모델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시고 고용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흑인인 건 알겠어. 근데 흑인한테 그래서 흑인에게도 좋은 거 맞아? 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효능에 대한 신뢰성도 그 다양성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